그리고 어쨌든 세 번째까지 이제 전부 출석을 안 해버리게 되니까 이제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라서 불출석 취하 간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는 바람에 겨우겨우 그 답변서 제출하지 않아가지고 이겼던 그 사건도 결국은 이제 패소하게 된 거죠. 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은 그 댓글 중에 너무나 많은 댓글이 최근에 이제 권경의 변호사 사건을 좀 다뤄달라는 게 있어가지고 좀 언급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 사건 내용을 저는 이제 뉴스를 통해서 처음 접했거든요. 뭐 두 분 변호사님도 그렇겠지만 저는 이제 보면서 좀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렇죠. 예. 제가 변호사 생활을 통틀어서 이런 경우는 저는 처음 봤거든요. 저도 처음 봤어요. 처음 봤죠. 저는 가끔씩 그 지인 중에 술 먹고 안 나가는 사람 한번 본 적 있거든요. 그 친구도 위험하네. 근데 그 친구도 한 번은 안 나갔는데 이렇게 두 번, 세 번씩 연속으로 안 나가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한 번 출석을 안 하면은 그 다음부터 머릿속에 각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또 빠지면 나 큰일 난다. 사실 이제 출석을 안 한다는 자체도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무려 3번이나 이제 불출석을 하면서 이제 치아 간주가 됐죠, 항소심에서. 예, 그래서 약간 사건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1심에서는 이제 그 뭐 학폭을 당했다라고 지금 이제 원고 측에서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가해자가 좀 많았잖아요. 가해자가 많았고 이제 뭐 교육청을 상대로도 제기를 했는데, 일단은 뭐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보기 어려워가지고 거의 전부 패소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딱 한 명, 이제 답변서를 안 냈죠. 답변서를 안 내가지고 이제 그래서 자백 간주가 되면서 1심에서는 이제 5억 원에 어쨌든 승소를 했어요. 예, 그러면 1심에서 그 5억 원 이긴 것도 권경의 변호사가 뭘 특별히 해서 이긴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쪽에서 뭐 그냥 그쪽에서 무대응해가지고 그냥 이긴 거네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대응을 해서 항소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예, 항소를 하면서 이제 권경의 변호사도 항소장을 내고 해서 이제 다시 2심으로 올라왔어요. 사건이 2심으로 올라와서 이제 다시 이제 사건이 진행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이제 재판에 안 나간 사유가 있었는데, 처음 사유가 그 쓰러졌대요, 법원 앞에서. 예. 쓰러져서 이제 못 나갔다. 뭐 그거는 뭐 건강상의 사유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쳐. 진짜 쓰러졌다 치고. 예, 예. 근데 이제 두 번째는 판사가 기일을 잘못 알려줬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그래서 이제 출석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기일은 사실 처음에 지정을 해줬을 때 사무실에서 이제 그걸 직원이 이제 입력을 하거든요. 만약에 입력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서 내 다음 기일이 언제인지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확인했다면 충분히 두 번째 기일이 잘못됐다면은 잘못된 길 말고 이제 제대로 된 길을 알 수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소홀히 했다라는 게 이제 되는 거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뭐 헷갈려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자면은, 법원에서 재판이 잡히면은 판사가 변호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몇 월 며칠 재판이니까 오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재판이 잡히면은 뭐 재판 기일이 잡혔다고 서류를 보내고 동시에 이제 전산에 등록이 된단 말이에요. 판사랑 통할 일이 없어요. 그냥 이제 그 전산 기록만 확인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얼토당토 않은 변명이죠, 그건. 근데 그 기사상으로는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그 판사가 잘못 알려줬다가 아니고 자기가 잘못 체크하고 날짜를 뭐 하루인가 이틀인가 뭐 이렇게 잘못 체크해서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기사도 봤었어요. 이거는 명확하지 않은데 결국은 일단 그 사람이 날짜 체킹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 재판, 그래서도 또 출석을 못했죠, 두 번째 기일에. 그리고 어쨌든 세 번째까지 이제 전부 출석을 안 해버리게 되니까 이제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라서 불출석 취하 간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는 바람에 겨우겨우 그 답변서 제출하지 않아가지고 이겼던 그 사건도 결국은 이제 패소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걸 그나마 그때 또 이제 만약에 패소를 하고 나서 알려줬다면 그래도 좀 대응할 여지는 있었죠, 상고를 통해 가지고. 근데 그것 또한 이제 뭐 당연히 체크를 못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유족한테 이제 알려준 거는 5개월이 지나서 이제 알려줬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은폐를 하고 축소를 시키려고 했던 게 아닌가, 좀 그런 이제 의심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럼 이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라도 뭔가 이제 뭐 다시 제도를 통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이런 걸 좀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는 거의 힘들다고 봐야죠. 맞아요. 사실 이게 뭐 상고를 할 수 있는 그 기간도 지금 도과가 돼버렸고, 그리고 뭐 재심을 하려고 해도 사실 당사자의 그런 사유가 아니라 대리인의 사유이기 때문에 또 재심을 하기도 또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돼서 사실상 이 그때 당시에 이제 했었던 그런 학폭 소송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뭐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권 변호사에 대해서 지금 징계를 하겠다, 징계 절차에 착수를 했다, 이런 이제 말이 나오고 있고, 어쨌든 뭐 사유서도 내고 이제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됐을 때 보통 이제 그동안의 관례를 보면 뭐 정직이 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안이 좀 엄중하고 하니까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변호사 협회의 징계 결과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유족 측에서는 이제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아마 손해배상을 통해서 이제 확정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이제 뭐 9천만 원을 지급을 하겠다라는 뭐 각서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권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것도 한 방이 아니고 뭐 3년에 걸쳐서 나눠서 주겠다고. 그래서 뭐 어쨌든 이 각서가 있으니까 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유족 측에 좀 유리한 증거는 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그 액수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뭐 소송을 제기했으니 9천만 원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고 이제 다시 이제 다투지겠죠. 그리고 권 변호사뿐만 아니라 권 변호사가 소속해 있던 법무법인을 상대로도 책임을 이제 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이제 잘못을 하게 되면은 그 법무법인의 그 대표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또 같이 책임을 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 기사가 뜨고 나서 다음 날에 이제 나왔다고는 하더라고요, 사무실에서. 근데 그래도 사무실에 소속돼 있던 기간 도중에 발생한 일이니까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죠. 네, 어쨌든 뭐 여러모로 안타까운 사건이고 정말 있을 수 있는 사건인지 싶은데, 그러면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 또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예, 너무 좀 황당하긴 한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럼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좀 이걸 방지를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부분을 좀 알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일 쉬운 거는 일단은 그 네이버에 나의 사건 검색 네. 딱 치면 이 사이트가 하나 떠요. 네. 거기다가 자기 사건 번호, 자기 이름 치면 이 변호사가 출석했는지 그렇죠. 다 확인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재판이 열렸으면은 누가 출석을 했는지, 또 서면은 뭐 언제 제출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뭐 기간이 딱 지정이 돼가지고 뜨니까, 원래는 이제 변호사가 다 이제 이런 걸 안내를 하고 이제 어떻게 진행을 했다라고 이제 소통을 하는 게 맞는데, 이런 사건이 그래도 이제 더 이상 발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의뢰인들 입장에서 약간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서 좀 크로스 체크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권경의 변호사와 관련된 사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